민호 씨, 어제 저녁에 뭘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문득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드라마의 OST가 길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주인공 패션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움직임이 뜸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바뀌는 것처럼요. 지훈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푹 빠져서 모았던 피규어들을 발견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걸 볼 때마다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물론 추억이 담겨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걸 보기 위해 시간을 쏟거나 돈을 쓰지는 않게 되었죠. 마치 우리 삶에서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동시에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직숙함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알면서도 현재 상태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르죠.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잠재적인 이익보다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3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엘리너 젠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공했는데 이후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되어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심리적 비용 때문에 현재 상태를 고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인지 편향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런 현상 유지 편향은 비단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경제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026년 8월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을 보면 기준금리 2.75%, 주택담보대출 금리 4.32% 수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같은 주요 지역의 84제곱미터 아파트 평당가는 여전히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들의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요. 대치동은 39%, 개포동은 44%, 반포동은 53%나 감소했죠. 이는 높은 가격대의 부동산 자산에서 자본 흐름이 벗어나 현금 확보를 우선하는 움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두 분의 말씀 모두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상 유지 편향과 경제학에서 보여주는 자본 흐름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심리나 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당연한 분석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해요. 마치 20년 전 연구를 인용하거나 누구나 알만한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지훈 씨, 조사 2의 비평처럼 과거의 연구나 뻔한 데이터 분석에만 머무른다면 실질적인 통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사 3의 자기검증 과정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고전적인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수십 년간 검증된 이론은 그만큼 보편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또한 경제학자의 분석처럼 당연하게 보이는 데이터들도 수많은 변수를 종합하여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전문가의 책임이자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래학자의 예측은 어떨까요? 10년 후인 2036년에는 우리의 자산 개념이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화될 것이라고 해요. 단순히 주택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 NFT으로 발행된 디지털 아트워크, 개인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구독권, 혹은 가상현실, VR, 공간에서의 토지 소유권 등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고요. 미래학자의 예측은 언뜻 들으면 마치 첨단 용어를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디지털 자산 소외라는 경고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지 않으면 2036년에는 디지털 및 가상 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기회를 놓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모두 정말 와닿습니다. 특히 28세 대기업 사원분께서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머리만 더 아프네라고 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런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45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도 아침부터 머리 아프네 라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 허허, 아침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려니 라고 하신 것처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단순히 어렵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변화를 망설이기보다는 미래학자가 제시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흐름을 인지하고 조금씩이라도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호 씨 말씀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요. 익숙함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 오늘 우리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장벽과 급변하는 자산시장이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죠. 네, 지훈 씨,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렵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